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71을 차지한 칼리굴라입니다. 칼리굴라는 매독에 시달리는 늙고 반쯤 미친 티베리우스 황제의 왕위 계승자인 24살의 왕자로 칼리굴라라는 말은 라틴어로 작은 부츠라는 뜻인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병사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칼리굴라 왕자는 어느 날 아침에 검은 새가 방으로 날아오자 나쁜 징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 친위대 수장인 마크로가 와서 황제가 카프리 섬으로 오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티베리우스는 가장 친한 친구인 네르바 상원의원과 칼리굴라의 의붓동생인 게멜루스와 함께 로마를 떠나 오랫동안 카프리 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게멜루스를 총애하고 있어 칼리굴라는 암살을 염려해 가기를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여동생 드루실라가 그를 설득해 떠나게 합니다. 카프리 섬에서 칼리굴라는 티베리우스가 타락해 선빵에 걸렸고 지하 동굴에서 아이들, 각종 괴물들과 변태적인 성적인 쇼를 보는 것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칼리굴라의 반역을 의심하고 칼리굴라는 부인하지만 티베리우스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서 칼리굴라에게 와인을 권하는데 칼리굴라는 게멜루스에게 잔을 건넵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게멜루스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막고 자신이 죽으면 칼리굴라가 그를 죽일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하인이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한편 네르바는 욕조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을 하는데 티베리우스가 발견하고 저지하지만 네르바는 자신의 삶이 싫다고 말합니다. 네르바는 죽기를 간청하고 티베리우스는 자리를 떠나는데 칼리굴라는 그를 욕조에 밀어 넣어 죽음을 재촉합니다. 네르바가 죽은 후 티베리우스는 쓰러져 병상에 눕는데 늦은 밤 마크로는 칼리굴라가 티베리우스를 죽이도록 사람들을 내보내지만 칼리굴라는 간절히 발작해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마크로는 직접 티베리우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칼리굴라는 티베리우스의 손가락에서 제국의 인장을 제거합니다. 며칠 후 로마로 돌아온 티베리우스는 명예롭게 매장되고 칼리굴라는 새 황제로 추대되며 드루실라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마크로를 제거하도록 칼리굴라를 설득합니다. 그녀의 말에 따라 칼리굴라는 마크로가 혼자 티베리우스를 살해했다고 증언하도록 협박해 재판을 열고 마크로의 아내 엔니아를 갈리아로 추방해버립니다. 마크로는 칼리굴라의 공공마당에서 대형 참수 기계로 처형되는데 목까지 땅속에 묻힌 마크로와 다른 죄수들을 100피트가 넘는 큰 칼날이 덮칩니다. 강력한 마크로가 사라지자 칼리굴라는 롱기누스를 그의 새로운 오른팔로 임명하고 온순한 원로원 의원 체레아를 신임 근위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드루실라는 이시스 여신의 여사제들 사이에서 칼리굴라의 아내를 찾고자 하는데 칼리굴라가 여장을 하고 들어와 여사제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합니다. 드루실라는 그녀가 난잡하다며 말리지만 관능적인 이홈녀 카이소니아에게 끌려 그녀를 정부로 만듭니다. 그 후 몇 개월 동안 칼리굴라는 세금을 줄이고 티베리우스가 만든 압제적인 법률을 뒤집으면서 인기를 얻지만 곧 괴팍한 통치자로 변하게 됩니다. 상원의원의 토지 분쟁에서 변론을 듣지 않고 문서의 크기로 자의적 판단을 하는 등 기행을 하자 로마 원로원은 그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인 프로클루스와 약혼한 리비아라는 젊은 여성에 반해서 결혼 파티를 치른 그들을 부어크로 유인해 프로클루스를 고문하고 살해하기도 합니다. 칼리굴라의 어두운 면은 더 심하게 드러나는데 그는 폭풍우를 두려워하는 정신서약이 있어 천둥번개가 치면 밖으로 뛰쳐나와 알몸으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칼리굴라가 게멜루스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고 드루실라에게 말하자 그녀는 두려움에 키스를 하고 칼리굴라의 요구대로 카이소니아와 쓰리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멜루스가 연회의 말을 타고 참석하자 그는 드루실라의 반발을 일으키려고 게멜루스를 반역죄로 체포합니다. 칼리굴라는
카이소니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심한 열병을 앓지만 드루실라의 극진한 간호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카이소니아는 줄리아 드루실라라는 이름의 딸을 낳고 칼리굴라는 그 자리에서 그녀와 결혼을 하는데 축하 행사 도중에 드루실라는 칼리굴라가 겪었던 열병과 동일한 열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칼리굴라는 검은 새의 모습을 한 또 다른 불길한 징조를 받는데 그는 드루실라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가 죽는 것을 지켜봅니다. 드루실라가 죽은 후 더 심한 신경쇠약에 빠진 칼리굴라는 이시스의 조각상을 부수고 드루실라의 알몸을 궁전 주변에 끌고 다니며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또 거지로 변장해 로마의 거리를 걷다 난동을 부린 죄로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준 거인을 측근으로 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해까지 그의 통치는 로마의 굴욕적인 역사가 되는데 칼리굴라는 자신을 싫어하는 원로원을 파괴하려고 몇몇 상원 의원과 가족을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한 달 동안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데 롱기누스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황제의 지갑을 다시 채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매춘에 사용할 큰 배를 만들고 원로원 의원의 아내와 딸들에게 매춘을 강요하는데 매춘을 하고 싶어하는 시민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후 사회주의는 몰수되고 오래된 이교도 종교는 신성모독이 되며 영국에 대해 터무니없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의 마지막 광기행각은 그의 말 인스타투스를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한 것인데 원로원 의원들을 모욕하고 죽인 끝에 운명은 마침내 칼리굴라를 덮쳤습니다. 체레아, 롱기누스, 황제의사, 최고 집행관, 로마 대제사장, 그리고 몇몇 다른 원로원 의원과 근위병들은 조용히 그의 암살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밤 칼리굴라는 카이소니아가 있는 침실에서 검은 새를 보지만 카이소니아만 두려워하고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 두려움이나 어떤 감정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서기 41년 1월 아침 연극 리허설을 마친 칼리굴라와 가족은 황궁으로 돌아가려고 경기장을 떠나는데 복도에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체레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체레아에게 비밀 암호가 음낭이라며 놀리는데 체레아는 칼을 뽑아 칼리굴라의 머리를 칩니다. 칼리굴라의 혈통 중 누구도 권력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카이소니아도 찌르고 줄리아는 대리석 계단에서 머리가 박살나고 거인은 체레아에게 목이 잘립니다. 칼리굴라. 영화는 로마 제국의 3대 황제 칼리굴라를 다룬 이야기로 그는 한국의 연산군을 능가하는 폭정을 하다 3년여 만에 수하들에게 살해된 황제입니다. 암살 후 칼리굴라, 카이소니아, 그들의 딸, 그리고 거인의 잘린 머리가 궁전의 대리석 계단 아래로 던져져 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시됩니다. 펜트하우스사의 제작자인 박 구치오네가 경비를 댄 역사상 가장 호화롭고 스펙터클한 포르노라고 할 수 있는데 청불은 물론 우리나라에선 등급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하는 것을 칼리굴라 효과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은 절대 시청 불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과 남녀 주인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한 틴토 브라스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에로 영화 감독입니다. 1964년에 처음 감독을 시작했을 때에는 실험적인 스타일이 섞인 관능적 성향의 드라마를 찍었지만 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에로 영화 감독으로 바꿔 하드코어 포르노 수준의 노골적인 성애 영화를 찍었습니다. 루키노 비스콘티의 저주받은 자들을 포르노로 바꾼 샬롬 키티와 칼리굴라가 대표 작품입니다. 칼리굴라 역은 말콤 맥도웰이 맡았는데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의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한 사람입니다. 칼리굴라의 주인공 역할을 한 후에는 캣 피플과 블루 썬더 등의 악당 조연 역할들을 했으며 최근에는 스타트랙 7 넥서스 트랙에서 커크 선장을 죽이는 톨리안 소란 박사라는 악역을 했습니다. 칼리굴라의 아내인 카이소니아 역에는 헬렌 미렌이 출연하는데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더 퀸의 엘리자베스 2세 역으로 널리 알려진 배우입니다. 그러나 헬렌 미렌은 이런 이미지와 달리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등 공격적인 섹슈얼리티, 누드 장면을 자주 촬영했습니다. 헬렌 미렌에 대해서는 문역들 늙기 전에 봐야 할 에로 영화 119,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 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가고 남은 건 바바리 코우트 자락에 날리는 바람. 때 묻은 와이셔츠 깃. 가을은 가고 남은 건 그대 만나러 가는 골목길에서의 내 휘파람 소리. 첫눈 내리는 날에 켜질 그대 창문의 등불빛. 한초롱. 나태주, 가을 서한.